황금 물고기 대구의 길을 찾아 나선 길. 이제 아이슬란드로 갑니다. 아이슬란드는 화산암으로 뒤덮인 섬인데요. 내륙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온 만에는 항구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거칠고 척박한 아이슬란드는 오로지 어업만이 경제의 기본인 나라인데요. 그 중에서도 대구잡이를 빼놓고는 아이슬란드를 말할 수 없습니다. 아침이라기엔 아직 캄캄한 어둠 속. 겨울은 워낙 해가 짧아 대낮에도 캄캄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조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30통에 담긴 줄을 모두 바다로 내려야 합니다. 대구잡이의 미끼로는 고등어가 쓰이는군요. 이제 부표를 건져 올리면 본격적인 조업이 시작되는 거겠죠? 자, 바다에 던진 줄을 감아 올려볼까요? 조업 시작하자마자 한 마리가 올라오는데요.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연이어 올라오는 대구들. 자연이 거칠어 척박한 아이슬란드에 대구는 몇 안 되는 소중한 천연 자원입니다. 화산과 빙하가 도처에 널려 있고 기후까지 혹독한 황량한 섬. 아이슬란드 사람들에게 대구라는 생선은 어떤 의미일까요? 황량한 섬 아이슬란드는 오랫동안 북아메리카나 북유럽보다 훨씬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작은 배를 타고 나가 추운 바다에서 대구를 잡으며 살아왔죠. 그들에게 대구라는 생선이 어떤 의미인지는 이 도구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이슬란드의 해양 경비정이 영국 트롤선 그물을 갈고리로 찢어버린 사건이죠. 1890년대부터 영국의 현대적인 트롤선들이 아이슬란드 바다에서 남획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아이슬란드 사람들에게 엄청난 재앙이었는데요. 영국 트롤선의 거대한 그물이 아이슬란드 해양 경비정에 끄는 갈고리에 의해 찢어지게 되면서 두 나라는 본격적인 대구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아이슬란드 해양 경비대가 영국 해군과 벌인 세 차례의 전투. 꽤 위험하고 격렬한 전투였지만 아이슬란드 사람들로서는 주요 식량 공급원인 대구를 잃는 것을 그저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거죠. En þetta var aðeins byrjunin þegar leið á stríðið. 이후 신문마다 그날의 격렬한 전투가 대서특필되었는데요.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자국어장을 침범하는 외국인들이 문제의 주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아이슬란드 정부는 영국과의 국교를 단절하겠다고 강력히 선언함과 동시에 나토 탈퇴라는 초강수를 두었는데요. 그러자 즉시 미국과 나토가 중재에 나섰고 결국 아이슬란드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 선포가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약소국 아이슬란드는
벼랑 끝 전술로 200해리까지 바다 영토를 점차 넓혀가는데요. 이를 계기로 유엔은 1982년부터 전 세계의 바다에 200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대구 전쟁에 참여했던 해안 경비정은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경비정들의 이름은 북유럽 신화에서 가져옵니다. 북구 신화에서 신들의 아버지 오딘의 이름을 딴 이 경비정도 치열했던 대구 전쟁의 주역이죠. This ship is very strong built to go in ice. You can see this part here. Here, this is from the last Cold War. Ship hit Odin here. Hit a British ship? Yeah, British ship. Name Odin. Odin is from the gods, from the old Viking. And the Icelandic Coast Guard only used a name like this on all the ships, Odin, Thor, Baldur and so on. 조타실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It's upside down. The 12 is here. 당시 선장이 앉았던 의자도 그대로 있네요. The time. 거대 트롤선의 그물을 끄는 갈고리도 그 자리에 놓여 있고요. Tak Very fyrir, interesting. tak. He will follow you back. 당시의 패기가 그대로 느껴집니다. 눈 쌓인 산을 등진 푸른 바다에 드디어 여명이 밝아옵니다. 어부 힐 말손 씨의 배도 이제 슬슬 조업을 마칠 시간인데요. 어째 대구 행렬이 끊이질 않네요. 조업이 막바지에 이르면 손놀림은 더욱 바빠집니다. 배가 항구로 돌아가기 전까지 크기 선별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죠. 손질을 마친 대구는 곧바로 얼음에 채워서 신선도를 유지합니다. 수심 80여 미터가 넘는 깊은 바다. 경제의 중심이 어업인 아이슬란드는 어족 자원을 보호 차원에서 어업인 모두가 쿼터 시스템에 따라 할당량만큼만 잡을 수 있습니다. 수천 개의 낚시 바늘이 하나의 줄에 연결돼 있다 보니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자칫 줄이 엉켜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어획량이 정해져 있으니 무리해서 한꺼번에 잡지 않습니다. Já, sætir inni, Halldór hérna. Hvað segir Guður? Það ekki? 1년 365일 날씨 좋고 대구 가격이 좋을 때 잡습니다. Það ekki. Á bæ. Yeah, to the fish market. I'm giving him our numbers of the fish, how much and how many different sizes and species also, haddock and cod. So we have to do this before 12 o'clock because then it is closed
And then they start the auction at 1 o'clock. They will be bidding in the fish while we are driving to the shore. So they sold it all when we come to the land. And then they know who's the buyer, and then they start taking the fish and bringing it to the buyer so he can start early next morning to produce the fish. 할당량을 채운 어부 힐마르손 씨도 이제 조업을 마무리할 준비를 하려는데요. 이 마지막 대구까지만 잡고 말이죠. 물고기는 잡는 것 못지않게 바다에 비추게 두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아이슬란드 정부와 어업인들 모두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이제 항구로 돌아가기 전에 오늘 조업한 어획량을 웹사이트에 기록해야 합니다. 아이슬란드 어부들은 그날 잡은 어획량을 정부에 바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어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남획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경매가 시작되는데요. 어부는 돌아가는 상황을 그때그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Hauling it back in, and when I stopped hauling it in, and then I have to say how many containers, how many hooks, what kind of bait, all the catch we had and everything. I have to register everything and send it to the Directorate of Fisheries. They follow everything. I have to register everything we do on the sea. So á flottir, ég veit ánægð með ykkur. Ég hef séð alveg hvað við snerum við og gerðum og drógum og allt. Já, gekk ágætlega bara að leggja og draga og svona. Þetta ekkert rosalega. 정해진 양이지만 어쨌든 만선의 기쁨을 안고 섬으로 향합니다. We initiated the quota system and fisheries management system that is still working today, and it is based on scientific research in order to make sure that we utilize our stocks in a way that will manage them and keep them in the optimal size. What's been going on now in the recent years is that our stocks are growing generally, and we are, although we are fishing fewer tons than in the 1980s, we are getting more value for the catches we do land. Gerda here is working on aging otolith of cod. Has quite a lot of people because it's not only doing the aging, it's also sectioning and preparing the otoliths for the aging. Then you have to store them and archive them, and the growth of cod is quite different around the country. You know, like 60 centimeter cod can be of quite a different age range. So you need to get a lot of samples to get that accurate. And so, yeah, we do that. And of course, as cod is the most valuable stock, a lot of effort is put into taking samples and having the assessment as good as possible, because that's a huge demand from the industry. From the various, the different gadoid species which cod belongs to, and this is like the bone of the cod, the otolith. And this is sectioned around the middle, and from that they can age it, the ring, the thin section you saw earlier. The Institute is actually responsible of giving advice on the exploitation, the maximum sustainable yield of the
the exploitable stocks here in Iceland, and also has the legal responsibility of doing marine research in its widest context here in Iceland. 아이슬란드 풍경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자연입니다. 아이슬란드의 몇 안 되는 천연 자원 중 하나인 대구. 많다고 해서 끝도 없이 잡는다면 어느 순간 더 이상 잡을 대구가 남아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대구가 많이 잡히는 것은 대구가 넘치게 많아서가 아니라 몽땅 잡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걸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잘 알고 있는 거죠. 대구 전쟁을 겪고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키려는 자와 빼앗으려는 자가 만든 탐욕의 역사. 그 중심에는 황금 물고기 대구가 있습니다.